그 여러분들도 제가 대표님네 매장을 한 줄로 제가 설명하세요라고 하면 거의 다 못해요 지금. 제가 그래도 좀 이따가 물어볼 거여서 미리 연습시키는 거예요. 한 줄로 설명을 하세요라고 하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제가 한 줄로 설명을 하죠. 저는 그게 제 홍보 문구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고객들에게 임팩트를 딱 주고 머릿속에 딱 남죠. 그래야 친숙해지죠. 왜 옆집은 장사가 잘 되고 왜 우리 집은 장사가 안 될까,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맛집 성공하는 패턴하고 똑같지 않나요? 이 집 유명해지면 더 유명해지고 계속 웨이팅되고, 옆집 벼 있는데 옆집 가도 되지만 굳이 그 집 가려고 계속 줄 서 있잖아요. 시간이 나시면 요 책은 한번 읽어보세요. 요 책의 내용인데 제가 이 책의 내용하고 제 생각을 살짝 섞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요 히트메이커스라는 책인데요, 이 데릭 톰슨이 쓴 책입니다. 세상을 사로잡는 히트작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분들도 하나의 매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히트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까 제가 제일 플레이스에서 중요한 소개글 있잖아요. 그 소개글에 대한 방법도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데릭 톰슨이라는 사람은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영향력 있는 30인에 선정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모네 들어봤다, 그냥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모네 들어봤다, 예, 들어보셨죠? 예, 화가, 예, 맞아요, 화가. 들어는 봤잖아요. 다 모네 들어는 봤죠. 무슨 그림인지는 몰라도 모네는 들어봤잖아요. 맞죠? 모네는 이제 요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요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인상파 화가고 뭐 이렇대요. 근데 요게 그 21년도에 600억인가에 팔린 그림이에요. 그렇게 유명해요. 엄청 유명한 인상파 화가예요. 이 사람 들어봤다. 카유보트.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뭐 이런 그림을 그렸대요. 근데 이 카유보트하고 모네는 동시대에 같이, 그 시대에는 유명했던 화가예요. 카유보트라는 화가도 유명했고 동시대에는 모네도 유명했어요. 근데 지금 140년이 지난 지금 왜 우리는 모네만 기억을 할까?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옆집은 장사가 잘 되고 왜 우리 집은 장사가 안 될까?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카유보트라는 사람은 금수저였어요. 그런데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카유보트라는 사람이 일찍 죽어가지고 모네라는 사람이 유명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카유보트라는 사람이 모네, 드가, 르누아르, 어디서 들어본 이름들, 이 사람들하고 다 친구였는데, 금수저다 보니까 이 가난한 화가들 그림들을 수집가들이 다 사고 나서 안 팔린 그림들 있잖아요. 그 그림들을 요 카유보트가 다 사줬어. 생계비하라고 계속 사준 거예요. 사줬는데 45살 이 사람이 딱 죽었네. 죽고 나서 프랑스 정부에 다 기증을 해요. 그 집안에서 기증을 하고 박물관에 전시가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좀 뭔가 있는데 그 설명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제가 다 뺄게요. 박물관에 전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7명, 그 친구가 7명인데 인상파가들 7명의 화가들의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하고, 미술사가들이 다른 인상파 화가들은 제쳐두고 오직 7명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 수집가들이 더 비싸게 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집에도 더 많이 소개가 되고, 미술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조차도 그 7명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맛집 성공하는 패턴하고 똑같지 않나요? 이 집 유명해지면 더 유명해지고 계속 웨이팅되고, 옆집 벼 있는데 옆집 가도 되지만 굳이 그 집 가려고 계속 줄 서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선순환을 만드는 구조.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시 이후 150년 동안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7명 화가의 작품에 친숙해졌다. 그 7명 작가가 이런 작가들이 어디서 다 들어봤죠? 네. 모네의 그림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모네의 그림이 더 친숙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친숙이란 단어 있잖아요. 친숙이란 단어를 이제 딱 입력을 하세요. 일단 친숙이란 단어를 먼저 입력하세요. 고객들에게 친숙해져야 돼요. 내 매장 이름이. 내 매장의 이름이 친숙되는 도구로 네이버를 이용을 해야 되고, 인스타그램을 이용을 해야 되고, 등등의 채널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사람들은 언젠가 들었던 것 같은 음악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들었던 음악 같은.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배우나 줄거리를 보여주는 영화를 또 좋아합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정치적 얘기를 안 하는데, 요즘에 그냥 제가 뭐
누가 잘못이다 이걸 떠나서 그냥 그 말만 던질게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최근에 재미난 일이 있었죠. 대통령께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윤석열을 지지하면은 날리면이고 안 지지하면 바이든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날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친숙한 이게 프레임이 딱 짜져 있으면, 그리고 요 책에다가 제가 이제 뭐 프레임 얘기까지 하면은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전략 중에 프레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일단 소개글 쓰는 얘기니까, 그래서 친숙함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10번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그러면 질리겠죠. 계속 들으면 질려요. 질리기 때문에 살짝 변형을 해주면 들을만해요. 10가지 다른 버전으로 변형해서 들린다면 친숙한 그 곡이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이 마야라는 개념은 뭐 모르셔도 되고 그냥 스쳐 지나가도 돼요. 가장 참심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마야. 그 책의 87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야. 이 마야는 레이먼드 로이라는 그 엄청난 디자이너, 이 분이 어떻게 보면 만든 개념이에요. 그리고 모든 현존하는 마케팅, 그 다음에 뭐 현존하는 요즘에 뭐 디자인 다 이분의 영향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성공은 25%의 영광과 75%의 발품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가면은 대표님들 중에 가끔씩 세상에 없는 메뉴들을 만드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는 무조건 반대하거든요. 그거를 알리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새로운 한 스푼을 던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한 스푼 하나. 괜히 없는 메뉴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를 만들었냐면요, 그 유명한 코카콜라병 디자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많이 아시는 럭키 스트라이크 요 담뱃갑을 디자인한 분이고요. 그 1900년 초에 이렇게 멋있는 기차를 디자인한 분이에요. 요거 보이세요? 끝까지? 요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요 친숙한 개념을, 친숙한 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한 거를 어떤 영화 평론가가 잘 적어놔서 제가 이 기사를 따온 건데요. 요 밑에서부터 보셔도 되고요. 위에서부터 그냥 한번 쓱 읽어보세요. 최근에 탑건 보셨어요? 탑건? 네. 탑건이 그 굉장히 긴 러닝 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영화보다도 지금 뭐 관객 수도 되게 많이 우리나라에서 완전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추억을 소환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보신 이 탑건을 조금 좀 깊이 있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그 탑건의 그 종소리 띵 하는 소리에 다 보통 리뷰 볼 때 다 그 종소리에 소름 돋았다고 하거든요. 다 그 추억에 다 젖어가지고 띵 하는 그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 때문에 그냥 재미가 없어도. 그리고 마블 히어로즈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뻔히 아이언맨이 결국은 이기는 거 다 알거든요. 뻔히 배트맨이 이기는 거 다 알거든요. 뻔히 스파이더맨이 이기는 거 다 알지만 그걸 봐요. 그게 왜냐면 친숙하니까. 거기에 뭔가 새로운 거 하나, 스토리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소개글에 하이 컨셉트 피치, 요 밑에 이게 헐리우드에서 쓰는 단어예요. 하이 컨셉트 피치. 이게 뭐냐면 미국의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작가들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한 다음에 제작자들에게 저희 시나리오 이런 거 나왔으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이제 찾아가겠죠. 근데 우리가 책 한 권을 읽더라도 그 며칠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언제 이걸 다 봐요? 맞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매장도 수많은 메뉴들을 다 파는데 설명을 해야 돼. 내 매장은 어떻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요 하이 컨셉트 피치를 갖고 왔는데요. 자, 제가 3가지 테스트를 할 거예요. 요거 3문제 맞추시면 제가 좀 이따 플레이스를 제가 점검을 해드릴게요. 맞추시기를 제가 기대를 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타이타닉을 글을 썼어. 타이타닉 내용 다 아시죠? 예, 타이타닉 글을 썼어요. 영화 제작사를 찾아갔어. 이거를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타이타닉. 제가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타이타닉 한 문장으로.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무도 없으세요? 아,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 좀 뭐 해주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네? 아니 얘기해 보세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아, 틀려도 된다니까요. 아, 여러분들 이거 안 본 분 있어요? 타이타닉? 다 봤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타이타닉이? 타이타닉 어떤 내용이에요? 네, 남자하고 여자가 사랑을 하잖아. 맞죠? 사랑을 해. 그래서 어디서 사랑을 하죠? 네, 배 위에서 하잖아요. 그 사랑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죠? 네? 사랑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그러니까 얘기하시라고요. 속으로 하지 마시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스피드 아시죠?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거, 버스 막 타고 저기 뭐 구하는 거 사람. 네. 이 스피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자, 제가 어떤 느낌인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스피드. 이때 동시대에 나왔던 어떤 영화를 넣고 어떤 설명만 하시면 돼요. 맞힐 수 있다니까요. 정답 다 알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그 제가 대표님네 매장을 한 줄로 제가 설명하세요라고 하면 거의 다 못해요 지금. 제가 그래도 좀 이따가 물어볼 거여서 미리 연습시키는 거예요. 한 줄로 설명을 하세요라고 하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제가 한 줄로 설명을 하죠. 저는 그게 제 홍보 문구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고객들에게 임팩트를 딱 주고 머릿속에 딱 남죠. 그래야 친숙해지죠. 고객들에게. 아, 거기는 그런 매장이구나. 이렇게 한 줄로 머리. 얼마나 많은 우리가 정보량을 받아요. 한 사람당 하루에 만 몇천 개의 광고를 본다는데 스치듯이. 여러분들 매장을 한 줄로 섹시한 문장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스피드는 다이아드 아시죠? 버스 버전 다이아드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좀 더 쉬운 거. 에일리언. 에일리언 아시죠? 그 괴생물체 나오는 거. 이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네, 괴물이 나와. 네, 괴물이 나와요. 옛날 영화 중에 그런 어떤 동물이 나와서 사람 막 잡아먹는 게 뭐가 있죠?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영화가 뭐가 있죠? 예? 네, 그것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최고 유명했던 영화. 네, 맞아요. 네, 조스예요. 우주선 버전 조스예요. 네. 그래서 항상 설명을 할 때는 동시대에 있잖아요. 동시대의 거를 비교를 해서 나는 그거와 비슷한데 조금 다른 뭐다 이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고 다 그런 식으로 요즘에 기업에서 자기네들을 설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매장도 그런 식으로 한 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제가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 끝나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세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 좀 해놓고 계세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자, 친숙함에다가 새로운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섹시한 문구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저기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그냥 입소문 있잖아요. 옛날에 식당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입소문으로 소문을 났지만 요즘 같은 시대, 특히 요즘에 강남에 유명한 핫하게 떠오르는 식당들, 카페들 잘 한번 봐보세요. 요 느낌으로 성공하지 않았나. 그냥 입소문이 아니라요. 한 방에 빵 터트려요. 다 한 방에. 마케팅을 한 방에 핵폭탄 터트리듯이 그냥 툭 떨어뜨리거든요. 그게 바로 전파적 확산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대표 표본으로 제가 갖고 온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이 우리가 인스타그램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이 처음에 어떻게 성공을 했냐면 인스타그램 창업자 이 개발자가
트위터 창업자 이 잭 도시하고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개발자들에게 저 인스타그램이란 걸 이런 거 만들었어요. 트위터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다 보냈어. 그랬더니 이 트위터 창업자 이 잭 도시라는 사람이 자기 트위터에 올렸어요. 이거 우리 거랑 비슷한데 뭔가 좀 다르다네. 뭐 사진 필터가 있고 뭐 이렇다네. 하고 인스타그램이란 거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처음 인스타그램이 어플이 딱 나온 날 당일날 25,000건의 다운로드가 났고 당연히 앱스토어 1등 다운로드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이 한 방에 유명해진 거예요. 요즘에는 월세도 비싸잖아요. 그 다음 인건비도 비싸고 버티는 힘이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초반에 승부를 봐야 돼요. 뭔가 새로운 매장을 내면 초반에 승부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전파적 확산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갑자기 이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친숙하고 새롭고 아까 그 소개글 만들고 전파적 확산자가 있으면 그럼 무조건 다 성공하겠네? 맞잖아요. 지금 얘기대로 하면 다 성공하겠네. 다 성공하느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세상에 그 어떤 히트메이커도 매번 히트작을 내놓을 수가 없다. 히트 공식 몇 가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대중의 취향을 완벽하게 공략할 수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비유를 할 사례를 제가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윤종신의 존니. 이게 뭐냐면 그 존니라는 노래가 엄청 메가히트를 했죠. 그래서 그 기자가 윤종신에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윤종신이 말한 내용, 인터뷰 내용이 이 책의 내용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윤종신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월간 윤종신이라고 해가지고 매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발라드에 자기 원래 패턴대로 계속 노래를 한 곡씩 매달 발표를 했을 뿐이에요. 계속 매달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곡이 터진 거거든요. 대중의 취향은 움직이는 관역과 같다. 애초에 누릴 수가 없었고 대신 스스로 좋아하는 걸 꾸준히 던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을 뿐이다. 그래서 관역은 계속 움직인대요. 대중이 뭘 좋아할지. 그래서 내가 제대로 뭔가 기존 거에 새로움을 더한 뭔가를 잘 만들었다면 그리고 확신이 있다면 옆집이 잘 되더라도 그 확신이 확실하다면 그걸 밀고 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옆집 잘 된다고 그거 또 따라하고 또 유행이 있다고 해서 막 프랜차이즈 또 창업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프랜차이즈 중에 4년 5년 돼서 끝까지 유지된 매장들이 과연 몇 개나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유행에 왔다 갔다 하지 마셔라. 네. 정리를 하자면 히트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친숙한 새로움이 담긴 컨텐츠를 만들고 전파적 확산자를 찾아야 한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알려드릴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실패할 수가 있다. 이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히트하는 컨텐츠를 탄생시킬 수가 있다. 네, 첫 시간은 끝입니다. 네, 10분 쉬고 제가 블로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